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요. 심리치료사 로리 고틀립의 테드 강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바꾸는 것이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가? 제목부터 확 와닿죠. 네, 맞아요. 이게 꼭 무슨 디어 테라피스트 칼럼 읽는 기분도 들고요. 사람들이 겪는 문제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에 대한 통찰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단순히 정보를 요약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 그게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파고드는 거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야기를 편집하면 삶도 바꿀 수 있다는 거. 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믿을 수 없는 화자를 좀 알아차리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 그런 걸 탐구하는 시간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그 이야기의 감옥에서 탈출할 열쇠를 찾을 수도 있겠네요. 네, 좋아요. 먼저 그 믿을 수 없는 화자라는 표현이 참 재밌어요. 우리가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데, 그쵸? 그쵸. 의도적으로 속이는 게 아니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부분은 좀 강조하고 어떤 건 빼먹고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아, 마치 그 제롬 브루너라는 심리학자가 말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도덕적 입장을 취하는 행위다. 이런 맥락인가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겪는 상황이 우리 이야기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우리가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 삶, 우리 감정을 결정한다는 거죠. 와, 그게 이야기의 힘이면서 동시에 위험성이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야기를 바꿀 수 있다는 건 결국 삶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그 편집자로서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고틀립이 자신을 편집자에 비유하던데, 네, 말 그대로 글 편집하듯이요. 사람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이건 좀 덜 중요하겠다 싶은 부분은 덜어내고 진짜 핵심 주제가 뭔지 그걸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돕는다는 거죠. 아하, 특히 고틀립이 보기에 사람들 고민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모아진대요. 바로 자유와 변화. 오, 자유와 병화, 흥미로운데요? 먼저 자유부터 얘기해 볼까요? 평소에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꼭 문제가 터지면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뭐 가족 문제든 직장이든 아니면 과거 일이든 심지어 나만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아 이런 생각에 딱 갇혀버리는 거죠. 그 강연에서 나온 만화 속 죄수 비유가 딱이었어요. 막 창살 붙들고 흔드는데. 네, 근데 사실 감옥 양옆은 그냥 뻥 뚫려 있는 거 우리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감정의 감옥에 갇혔다고 느끼는데 실제로는 나갈 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왜 못 나갈까요? 그러니까요. 문이 열려 있는데 왜 우리는 굳이 그 안에 있으려고 할까요? 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 열린 문으로 나간다는 건 내 이야기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지 그 책임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아, 책임을 진다는 건 곧 변화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바로 거기서 두 번째 주제인 변화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사람들이 입으로는 변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좀 두려워하는 거군요. 익숙한 게 편하니까. 네. 심지어 다른 사람이 바뀌길 바라기도 하죠. 뭐 배우자나 상사나. 저 사람만 변하면 내 삶이 나아질 텐데 하고요. 네, 꼭 그렇죠. 변화라는 게 그 결과가 아무리 좋을 것 같아도 일단 지금 내가 아는 것, 익숙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 상실감이 두려운 거예요. 차라리 익숙한 고통이 불확실한 미래보다 낫다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새로운 챕터를 쓰는 게 그 빈 페이지를 마주하는 게 두려운 거죠. 하지만 고틀립은 강조해요. 일단 그 이야기 편집을 시작하고 나면 다음 챕터 쓰는 건 훨씬 쉬워진다고요. 그럼 그 편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이야기를 좀 객관적으로 보고 고칠 방법이 있을까요? 고틀립은 현명한 동정심이라는 개념을 제시해요. 이게 그냥 친구가 잘못해도 무조건 편들어주는 멍청한 동정이랑은 다른 거죠. 현명한 동정심. 좀 더 들어볼까요? 네. 때로는 듣기 불편한 진실일 수 있지만 그걸 따뜻하게 전달하면서 이야기 밖의 현실을 좀 보게 도와주는 거예요. 로르샤크 검사처럼요.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나는 지금 뭘 외면하고 있지? 뭘 보려고 하지 않지? 하고요. 아, 강연에서 그 부부 이야기가 나왔었죠.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랑 또 아내의 냉담함 때문에 슬픈 남편.
각자 이야기만 들으면 완전 다른 문제 같은데. 네. 근데 만약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보면요. 관점을 살짝 바꿔보는 거죠. 어쩌면 둘 다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사실은 관계에서의 연결됨, 그 유대감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게 다른 사람 관점에서 내 이야기를 다시 써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우울하거나 외로울 때는 세상을 굉장히 좁은 렌즈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가짜뉴스 진행자처럼 왜곡된 이야기만 계속 되풀이하기 쉽다는 지적도 했고요. 가짜뉴스 진행자라니 표현이 재밌네요. 근데 만약에 정말 변화를 계속 거부한다면요? 그럴 때는 어떤 편집 도구가 있을까요? 그때 고틀립은 좀 충격적일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편집 도구를 꺼냅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죽음이요. 와, 좀 세네요. 네, 근데 이게 결국 우리 삶 전체가 우리가 써내려가는 한편의 부고 기사와 같다는 은유인 거죠. 아, 결국 내가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은가의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그냥 슬픈 이야기의 피해자로 남을 건지, 아니면 내 삶이라는 이야기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 될 건지.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이 세상에 남길 것인가? 그걸 스스로 편집하고 써내려가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인생이라는 메시지인 거죠. 오늘 로리 고틀립의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정말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야기 속에 머물러 계신가요? 혹시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좀 새롭게 편집이 필요한 그런 낡은 이야기는 없으신가요? 고틀립의 말처럼 가끔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와 대화하기에 가장 좋은 상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해야 한다면 당신은 어떤 주인공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다음 페이지는 또 어떻게 채워나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각자의 멋진 걸작을 써내려 가시길 영원하면서 저희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